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료집 다 받으셨죠? PPT에만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중3은 지금 발표되어 있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된 거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추가되어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부 이제 대학별 그 권장 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올 8월 말 정도에 이제 좀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프로그램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원래 계획한 거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조금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 작년에는 되게 뭐 많이들 또 관심 가지고 받기는 첫 해니까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작년만큼은 그렇게 막 첫 해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방향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28학년도 입시안이 그 원래 추구했던 방향은 고등학교 이 특목고나 이런 거 다 없애고 모든 고등학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됐죠. 그 지금 자사고 그대로 남아있고 외고도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니까 일부 원래 추구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원래 다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학점제니까 ABC로만 가야 되는데 이걸 다 5등급제로 가는 거로 타협이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내신보다는 어떤 과정을 하느냐가 사실은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자격고사화 되어서 고등학교 때 본인의 진로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집 가까운 대학을 가면 된다. 원래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대학도 뭐 차별 없이 이렇게 통합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고등학교마다 교육 수준이 똑같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에서 등급에 대한 부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과목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내신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어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9등급제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라는 게 1등급을 10%까지 주니까 조금 경쟁이 덜하다인 거지만 보통 지금 뭐 설명회 다니시거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목표 대학을 뭐 집 가까운 데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면 집 앞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서울에서 다닐 만한 대학 그리고 지금 중3이 생각하는 인서울이라는 거는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고3 되었을 때 생각하는 인서울은 건대까지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스카이 이상의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수시로 가는 기준, 9등급제에서 가는 기준으로 학생들의 내신이 다 1점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뭐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 뭐 이거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전교 5등 정도 하면 한 1.5 정도 되고 전교 10등 정도 되면 1.9에서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 정도. 그래서 현재도 1점대 내신은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를 수시로 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좋은 과로 가게 되면 숫자가 또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학교에 1점대에서 1.5 이내가 아니면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과연 5등급제로 바뀌면 단순 계산으로 1등급을 10%까지 주니까 이거는 똑같이 1점대 내신으로 보면 거의 1.0에 가까운 내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전교에서
한 5, 6등 정도는 해도 지금도 메이저 의대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든 전교 5등이 메이저 의대를 수시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전교 5등도 1.5였는데 이게 바뀌는 내신에서는 1.0으로 가까워지는 거겠죠.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기준은 중학교 기준으로는 상대평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습니다. 중학교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율은 올백 받는 정도 기준. 전과목 올백을 기준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느냐. 그냥 올 A 기준은 이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거보다 쉽지 않습니다. 10%니까 조금 덜해지긴 하지만 골고루 다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 이제 어떻게 이게 바뀌어져 가는지는 입수가 치루어지고 나서 좀 확인이 되긴 할 텐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점대 내신을 받는 게 유리한 거고, 이게 경쟁이 좀 더 치열하고 학교 프로그램이 좋으면 2등급이 한두 개 정도 뜨는 것까지는 괜찮은 정도 수준. 지금 현재 뭐 자사고나 이런 데서 서울대 의대를 한 학교에서 10명씩 보내는 학교는 없으니까 많이 가야 두세 명이잖아요. 그 서울대 의대가 안 되면 연대 의대도 힘들고 카대, 성대, 뭐 메이저 의대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하면 전교 1등, 지금 현재 전교 1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전교 1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그 기준은 중학교에서는 기본 올백은 쉽게 받는 위치에서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지금 중3이니까 좀 열심히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학생의 태도도 바뀌고 하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이 알아서 자기가 다 공부 다 열심히 하고 뭐 모든 시험을 보면 다 맞고 아침에 혼자 잘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그날 와서 그날 배운 거 다 정리하고,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학생이 거의 잘 없잖아요. 그 정도 있는 학생이 아니면 사실 전교 1등을 목표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남아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입시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좀 더 중요한 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해서 얼마나 더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컨설턴트가 다 그걸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시대인재 학원 처음 오픈할 때 제가 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재수종합반 시작할 때 재수종합반 프로그램을 거의 그 시스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상위권 기준으로는 꽤 많이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얘기도 좀 드릴 거고, 바뀌는 입시에서 조금 추구하는 방향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고1의 내신을 하면서 조금 적용되어 가는 방향들 보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드리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볼 때 이제 보통 보는 건데,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입시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입시해서 이거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별로 들어가 보면 이게 학생 수가
한 학교에 한 반에 한두 명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숫자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학교별로 갔을 때 1등급 숫자가 늘어난 건 맞지만 학생이 1등급 받기가 과연 쉬워졌느냐?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대학 가기는 지금도 대학은 갈 수 있는데 무지 많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가 힘든 거지. 예. 대학은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 많습니다. 예. 이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지방의 어느 대학은 그래도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여전히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지금 고1 때부터 지역 인재가 6년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3은 지역 인재를 노리고 어떤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없어진 겁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되니까 지역 인재가 6년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자사고를 가는 것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 지역에 의대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지역 인재는 그러면 의대는 지방 의대들은 국립의대들도 아마 연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숫자를 과연 늘리면 여전히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서는 지역 인재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숫자는 이 정도 체크하고 입시안이 28학년도에 바뀌는 건 기본적인 틀은 뭐 제가 설명은 별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언론에도 계속 나왔고 하니까 5등급제로 가는 것. 자, 그러면 수능 바뀌는 것도 기본적인 형식은 수능은 지금은 선택 과목 형태인데 그 문과이과 구별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는 모든 학생이 수능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수학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미적분 1이라는 게 투 내용입니다. 미적 기하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수학이 쉬워지는 겁니다. 국어도 같아지고 그러면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둘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이과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수능을 보게 되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과연 이게 쉬워질까 어려워질까는 고3 되어서 바로 위에 학생들이 수능을 본 걸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범위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은 하여튼 부담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을 받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 수능 준비는 범위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3 과정까지는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으로 끝까지 챙겨서 수시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2학년 때 정도부터 수능을 차례 염두에 두고 할 것인지. 그럼 수능을 염두에 두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학교 내신을 가지고 수능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과목에서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방향성이 다른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물론 수시로 내신으로 갈 수 있을 때는 괜찮지만 원하는 목표 대학을 내신으로 가기 힘들어졌을 때 그때 모의고사는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갔을 때 이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수능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도 이제 예시 문항도 나왔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이 바뀌는 거는 문이과 구별이 없어졌다. 그리고 수능 범위는 조금 쉬워지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조금 준비하기는 편한 것 같지만
여기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똑같이 다 하니까 문과이과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시에서 수능만으로 변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발표한 거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단순 등급이 아니라 서류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뭐 28학년도 기준으로 예정되어 있어 발표한 데는 없지만 27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대는 내신을 전부 다 반영하는 거로 가 있는데 실질적인 내신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예.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반영하지 않는 전형 두 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28학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갈지 나오는 걸 봐야겠죠. 예. 그 다음 의대들은 지금 현재도 면접을 정시에서 메이저 의대들은 정시에서 면접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카대는 면접에 점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나 성대나 울대나 고대는 그냥 면접이 패스 오 낫으로 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서 수능 점수는 충분하지만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대학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다 맞고도 서울대 의대를 면접에서 떨어지면 불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면접의 영향력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의대들은 그래서 면접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대도 내신을 반영할 것인지 이런 거는 28학년도 입시 예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고2 대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지금 고민하실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다 하고 2학년 가서 내신 하다가 보통 그게 5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어가는 방향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게 내신에서 2등급이 34%까지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폭이 커요. 10%에서 34%. 그래서 2등급은 가급적 안 받는 게 좋은데 그전에는 이게 문 열고 받은 2등급이 석차 계산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봐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는 데서는 그걸 표준 편차를 안 주기 때문에 평균과 이거 다 주는데 등급도 주고 학생 점수도 주고 평균은 주는데 편차를 안 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생이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평균이 90점인데 100점을 받았다. 평균이 50점인데 100점을 받았다. 뭐 이거를 보면 하여튼 학생이 100점을 받았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차는 이게 평균하고 학생들의 점수를 차이를 그쪽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 평균이 똑같이 이제 50점인데서 100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50점 평균인데서 평균 학생들의 분포가 60점, 50점, 40점으로 50점인데서 학생이 100점을 받으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근데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이렇게 있는 50점에서 100점을 받은 건 엄청 잘한 거는 아닙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 편차를 주면 학생들의 어느 정도 분포에 대한 기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받으면 그게 아쉽게 2등급을 받은 건지 저 끄트머리 2등급인지에 대한 추정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과목이냐, 그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잘 봐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쩌다가 2등급 하나 받은 정도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중간에 여기 자료집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냥 요게 이제 등급을 안 주는 통합 과목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지만 한두 과목씩은 보통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뭐 자세하게 과목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전하고 달라지는 게 이 진로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보시면 그전에는 이게 대다수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많이 구성하던 과목이었고, 예.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ABC 3단계로 절대평가로 구성되어 있었던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5등급제로 등급을 다 주는 거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거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2학년 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들이 이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급 과목 이런 것들도 원래 자사고나 과고나 이런 데서 다 구성되던 과목인데 이거 다 5등급입니다. 등급으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이 좋다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지금도 자사고의 3점대는 별로 수시로 못 갑니다. 전국 자사고 3점대. 네. 그럼 이게 5등급제로 되면 1점대가 되기는 힘든 위치예요. 3점대가 지금은 9등급에 23%까지인가 3등급이거든요. 네. 그럼 3점대란 얘기는 3도 있고 4도 있으니까 3점대잖아요. 네. 그럼 상위 20%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2점대 내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수시로 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든 간에 이제 1점대가 아니면 수시는 쉽지 않다. 근데 1점대가 되려면 대다수가 1등급이면서 어쩌다 2등급 정도까지는 어찌되었던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1은 없고 2만 잔뜩 있다는 그냥 수시가 힘들어졌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선행을 한 상황 따라서 목표하는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을 풀어보고 과연 1등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5등급제에서 생각보다 이 내신 영향력은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입시 쪽 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예. 저는 대개 내신의 영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기준은 당연히 스카이 이상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머님들도 자녀를 보통 그 정도 생각하고 이제 하시니까 1등급이 아니면 힘들어진다. 예.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1등급 받는 게 우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학생들이 그 경쟁 속에서 그 프로그램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다 좋아서 학교 다닐 때까지는 좋은데 원서 쓸 때만 되면 그 학교를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학생이 선택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을 다 많이 받지 않으면 1.0에 수렴하는 내신을 받지 않으면 수시는 무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의 수시 종합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뭐 한양대 정도까지 중앙 경위도 비슷비슷한데 50% 일반고 기준 50% 내신이
1점대예요. 대부분 1점대입니다. 자, 그럼 바뀌는 이 5등급제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수시도 그렇습니다. 그 의대는 당연히 1.3 뭐 이런 기준이니까 거의 1.0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상해보면 산술적으로 10%까지 1등급이니까 그러면 1점대 내신이 10%보다 좀 더 나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걸릴 수 있어요. 1점대라는 거는 하나라도 1을 받으면 1등급이니까 네, 그 3은 잘 안 나올 거고 1등급 받은 애들이 그러면 1점대는 대부분 2등급이면서 어쩌다 하나씩 1을 받은 학생도 내신 계산하면 1점대가 됩니다. 네. 그런 학생이 과연 수시가 스카이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등급의 감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게 편차가 없으니까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좋게 봐주기만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목고의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는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봐줄 여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0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건 뭐 이제 성적을 받아봐야겠지만 1.5 현재 1.5 기준으로 1.0이 된다고 보면 그게 아까 한 너댓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별로 한 4, 5명은 1.0 또는 2등급 하나 정도 성적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되니까 한 3, 4천 명은 1.0대가 초반이 되겠죠.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퍼펙트 1.0은 많지는 않더라도 2등급 하나 정도 되는 학생 숫자는 1,000명은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메이저 의대 숫자 다 해봤자 수시는 1,000명이 안 되니까 2등급 하나, 두 개까지는 어떻게 됐든 해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2등급을 많이 받으면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그냥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서울대는 어떨 것이냐? 서울대는 이제 바뀌는 상황을 보면 훨씬 더 활동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쪽으로 서로의 영향이 커지니까 이제 그게 과연 프로그램의 영향을 같이 많이 받을 것이냐? 이건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 특목고를 가면 일단 교과 전형은 쓸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시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시를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느냐? 네. 자, 그래서 비교과 영향력이 이게 같은 1등급을 다 받았을 때는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세특에 적혀지는 것도 1학기, 2학기 둘 다 적혀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학생부에 적혀지는 내용은 많아져요. 그럼 이 영향력이 분명히 늘어나긴 할 텐데 그걸 2등급 받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학기별로 하나씩 2를 받았다도 사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진로라는 게 명확하게 방향을 딱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과목도 듣고 동아리도 하고 학과에 맞춰서 쫙 해나가면 좋은데 학생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1학년 때는 그쪽을 목표로 했다가 하다 보니 또 다른 게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여기 가려고 했더니 성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과로 돌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영향이 어떨 것이냐. 너무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대학에서 어떻게 그걸 반영할 것이냐가 과목을 좀 권장 과목 이런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대학에서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좀 계열별로 주는 듯한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이거는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줄 것인지 필수적인 과목의 숫자는 좀 적게 하면서 좀 약간 여유 있게 갈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아지면서 대학에서는 면접의 영향을 조금 수시에서는 증가할 수 있는데, 이 현재도 면접은 재시문 면접을 하는 데는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밑으로 대학들은 재시문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학생부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 그 학생부 가지고 물어보는 면접은 학생들이 다 자기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들이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단계로 주는 것과 뭐 3단계 주는 거 이런 보시면 요거는 대부분 그냥 해당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원래 5등급을 줘야 되는데 이걸 소인수 과목이면 등급을 안 줍니다. 현재도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게, 현재 기준의 소인수는 12명까지예요. 근데 이게 5등급제로는 5명입니다. 수강생이 5명인 과목은 등급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느냐? 5명인데 선생님 1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5명인 과목으로 한 30개를 운영하면 학생들을 다 5명씩 쪼개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수강 학교 교육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급이 안 나오는 거는 공동교육과정이에요. 묶어서 하는, 그러니까 주변 학교들 묶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대부분 이걸 고민한 거는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은 자사고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자사고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나 또는 광역자사고 형태나 이런 데서 조금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고2가 되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현재는 아직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형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고1이 이제 2학년 될 때 이거 좀 신청을 받거나 하면서, 근데 공동교육과정은 보통 2학년이 되어서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얘기잖아요. 고등학교 결정하기 전에 이걸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설명회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걸 좀 강조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상대적으로 5등급제 내에서도 내신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과목인데, 공동교육과정이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왔다 갔다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좋은데, 차 타고 한 20, 30분 가야 되거나 하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한 과목씩 넣을 거냐, 뭐 요일마다 시간표에 넣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학교마다 이건 조금 다른 거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보통 1학년 때 이루어지는 과목들은 거의 비슷하게, 일반고나 뭐 자사고 차이 없이 대부분 비슷하게 돼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 이게 좀 학교마다 특징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냥 이런 걸 이제 학교 설명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게 체크한 거는 진로 선택으로 보통 뭐 특목고나 이런 데서 좀 들어가는 과목이라는 하는 건데, 보통은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좀 일반고는 이 정도이고요.
사실 자사고들이 좀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는 자사고들이 좀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대충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자, 이게 요런 게 이제 아까 일반고에도 있는 건데 자사고에도 있지만 여기 보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면 1학년 때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2학년부터 조금 내용들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요게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 200, 300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하면 조금 더 심화 과목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하게끔. 네. 이게 근데 다 5등급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자사고도 있고 또 다른 자사고 그냥 ABC로 넣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선택 과목을 묶었어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선택하게끔 묶어서 쭉 그 묶인 것 중에서 선택하게끔. 이게 자사고 자체 프로그램들은 괜찮은 건데 중요한 거는 다 5등급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목이 이렇게 쪼개지다 보면 1학년 때는 다 같이 듣는데 2학년 되면 과목별로 쪼개지니까 한 반에 구성 있는 이 수업 듣는데 구성 인원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2학년 가면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 하지만 10%까지 주기 때문에 1등급은 현재보다 많아지니까 애들이 1등급은 학교마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예 소인수 과목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소인수 과목이 이과 과목이 없어요. 네. 이과는 소인수 구성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문과 애들 제2외국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고는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거기 자사고 또 하나 더 설명 안 드린 자사고 있는데 거기는 보시면 지방이어서 고3 때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3학년 때 과목 중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해서 수능 대비 과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과학, 통합 사회 수업을 해주겠다라는 학교도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3학년 때 과목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수능 수업을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현재도 자사고 중에 좀 일부 학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3학년 때 수능을 대비해 줄 수 있느냐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들의 반응을 보면 대학들의 방향은 일단 서울대가 항상 총대를 메고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다 발표를 합니다. 서울대는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고 올해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서울대 입시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뭐 쭉 표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 수시에서 면접을 되게 지금보다 더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형태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내신이 바뀌는 형태가 이게 통합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문이과 구별 없고 좀 융합형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지금은 학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학 면접이나 과학 면접 또 문과는 이제 재시무 면접 이렇게 해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걸 면접 형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과 과정에 맞게 되게 다양한 융합형 이런 걸 한 게 중요하고 창의적인 이런 것을 보겠다는 건데 서울대 입시안을 보다 보면 교수님들은 너무 학생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그런 애들만 뽑고 싶은 건 이해는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대 면접은 학교에서 사실 준비해 주기는 쉽지는 않지만 개인 역량으로만 또 준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준비를 할 것이냐. 서울대를 좀 많이 보내고자 하는 데서는 3학년 2학기 때 조금 학교에서도 준비해 주면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학원에서 하기에는 이게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꽤 수업을 단기간에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할 때는 하여튼 내신도 등급도 잘 챙기고 여러 가지 진짜 학생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이라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료집의 85에서 96은 이게 24년 기준에 발표했던 자료고요. 네, 면접 문항 예시고 그 다음에 97, 8페이지는 제가 보여드릴 거는 25학년도 올해에 다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어머님들이 뭐 면접을 지금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막 꼭 풀려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네,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형식도 좀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과연 될 수 있느냐는 조금 애매하니까 별도로 좀 나중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학교에서 과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줄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설명회 가서 학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서울대가 목표면 그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학교는 그럼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뭐 이게 형식이 다른 거니까 면접이 서울대는 면접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면 보면 컴퓨터도 주고 계산기도 줘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할 수 거기 주어지는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검색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대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 추가 질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문항을 되면 이렇게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문제가 그때 나오진 않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미리 이런 예시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는 바뀌는 게 정시에서 서울대가 큰 틀의 변화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1단계를 등급으로만 뽑아요. 1단계 3배수. 그 수능을 등급제로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3배수를 뽑아서 그러면 2등급 하나 뜨면 1단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3배수로 뽑으니까 좀 여유 있게 뽑아서 걔네들을 수능을 반영을 하는데 수능은 60점, 서류가 40점이에요. 자, 근데 수능 60점이 100분위로 반영을 합니다. 지금 표준 점수로 하는데 자, 100분위는 100명 중에 몇 등이냐를 주는 거니까 1등급 컷이 이제 이게 9등급 기준으로 수능은 나오니까 1등급 컷이 100분위가 96이란 말이에요. 상위 4%까지 주니까. 그러니까 1등급이면 96입니다. 100분위는. 근데 원점수를 생각해 보시면 96점이 1등급 컷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90점이나 85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표준 점수는 이게 원점수랑 비슷하게 그냥 벌어져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형태에서는 이게 원점수처럼 이렇게 쭉쭉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걸 100분위로 하면 동점자가 많아집니다.
그럼 수능의 영향력을 등급과 백분위로 가니까 수능 영향력은 이 반영 비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줄이는 거예요. 대신 서류를 많이 보는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도 사실 이런 경향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서류 평가를 A, B, C로 주라고 하니까 수능을 좀 못 봐도 서류에서 A를 받으면 합격이 되는 거고 수능을 잘 봐도 서류에서 C를 받으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관들이 A, B, C 중에서 A도 잘 안 주고 C도 잘 안 주니까 다 B를 주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별로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취지대로 이제 이거를 더 서류를 많이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걸 100분위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단순 A, B, C가 아니라 A 플러스 A, B 플러스 B, 뭐 C 플러스 C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빼고 그럼 여기서 벌써 4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서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점수가 다양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서울대는 이 끝까지 내신 영향력이 서류 영향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갈 것이냐? 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대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학들이.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쉽게 반영하는 형태는 내신을 등급 반영하는 형태. 네. 그래서 그게 연대 고대 기준으로 보면 내신을 현재도 반영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네. 연대는 올해부터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네. 고대는 내신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전형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26학년도에 바뀐 거는 학폭을 엄청 중요하게 반영하는 이게 제일 크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건데 이 학폭에 혹시라도 연루가 되면 그냥 수능에서 수학 한 2개 정도 더 틀린 거로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폭 반성문만 써도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폭에 연루되면 학교를 때려치우고 검정고시를 봐서 수능을 보면 되지 않을까. 검정고시 출신자도 학교 재학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학폭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폭에 연루되면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못 간다.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대부분 해당이 없으실 거니까. 학폭 말고는 정시에서 연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은 꽤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고 뭐 고대도 이렇게 수능에서 지금 선택 과목 없어지는 형태는 여기 이제 바뀌는 수능이 다 통합되는 형태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대가 27학년도에 좀 변화를 주는데 별로 그렇게 뭐 눈여겨볼 거는 많지는 않고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부분이나 무전공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확대가 좀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전공은 종합전형을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전공이 없는 거니까 들어가서 대학교 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바뀌어도 괜찮은 거고 그러면 성적이 되게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전공을 늘리면서 과연 종합에 어떤 식으로 더 영향을 주게 할 것이냐 학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뭐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많이 하는 경우는 서울대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대가 이렇게 확 늘어나기로 했다가 올해는 다시 24학년처럼 뽑기로 하고 내년 거는 추후에 논의하자 해놓고 아직 논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권이라도 뭐 안 바뀌었으면 그 뭐 이렇게 방향을 하려고 할 텐데 옛날에 하기로 했던 거를 괜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 논의를 하게 되면
하여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대 숫자는 늘어나는 거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보면 입시가 생각보다 빡빡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의대는 늘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지역 인재를 늘려놓은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지역 인재가 지원 자격이 안 되니까. 원래 지방은 관심이 없지만 의대면 지방도 가려고 해서 보니까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서울 수도권만 쓰려고 보면 거기는 경쟁률이 엄청 치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대는 이렇게 바뀌는데 하여간 요거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면 다들 침울해 하십니다. 뭐 어차피 상위 대학은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럼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좋게 보이는 대학은, 고등학교는 우리 애한테만 딱 맞고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애한테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성적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려는 애들을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다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원서 쓸 때 힘들어져요. 수시만 생각하면.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고 분위기 좋은 데를 선택하실 때는 수시로 잘 갈 수 있겠다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안 되면 정시로라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 서울대를 포함시키면 면접 준비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의대만 생각하면 과연 전교 1, 2등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정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시 준비는 알아서 할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성적 따기도 좋다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성적 받기 좀 편해 보이는 학교는 뭔가 해주는 것도 없고 딱히 뭐 프로그램도 없고, 학교에 물어봤더니 뭐 아무것도 준비해 주는 것도 없고, 애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야지 우리 애가 1, 2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수업 시간에 자기는 열심히 들으려고 했더니 혼자만 수업 듣고 있고, 과연 그런 상태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으니까 보통 잘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학교는 꼭 보면 잘하는 애들이 꼭 1등급 숫자보다 많이 오거나, 근데 지금 이제 4% 1등급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10% 정도면 1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학교를 갔을 때는 다 1등급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기는 거니까 둘 중에 적정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예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도 안 되고. 근데 학생이 경쟁이 치열한 데를 목표로 해서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이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반대하시면 안 되고, 그거부터 꺾으시면 학생이 공부를 할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거기에 준비를 하되, 가서 안 되면 정시도 염두에 두고 요걸 2학년 때 정도는 좀 선택할 수 있는 학교. 그러면 한 달 내내 집에 보내지도 않는 학교를 가게 되면 정시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준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매주 그냥 집에 올 수 있는 학교가 그냥 수능 준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 동네에서 그냥 고등학교 선택하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등급 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대치동의 고등학교들은 보통 모의고사 보면 1학년 때 중학교 기준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보면 한 30% 정도는 1등급이 나옵니다. 모의고사 기준에. 그러니까 내신에서 2등급도 안정적이지가 않는 거죠. 다 모의고사 기준에 1등급인데 걔네들을 내신으로 줄 세우니까. 그래서 다 1등급 받는 게 10% 이내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도 잘 뜨는데 2등급이 그 전에 이제 9등급제에서는 3도 그래서 잘 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등급까지죠. 30 몇 프로까지 주니까. 그렇죠. 2등급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는데 1등급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1등급 반, 2등급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1등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예.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정시 준비하기도 이쪽은 좀 편할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다른 것보다 이 숫자가 좀 받쳐주는 학교를 가야지 이게 상당히 좀 버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좀 인원이 좀 되게 하고 1등급이 쉽지는 않겠지만 1등급을 좀 목표할 만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집에서 너무 멀어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집에서 그냥 가까운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프로그램도 안 보고요. 뭐 딴 것도 안 봅니다. 어디 가도 내가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학생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급식이 맛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매일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교복이라도 이쁘냐.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사인데 이게 딱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전교 1등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아니면 당연히 프로그램 별로 관심이 없고 학생들이 나는 이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여기를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학교 내신의 어떤 성향도 학생하고 잘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지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 그럼 학생은 어려운 거는 좀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학교가 맞을 수 있고 그냥 범위 내에 거 딸딸 외우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는 학교는 또 이런 거 잘 실수 잘하고 맨날 덤벙대는 학생은 그런 학교 내신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수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이게 확인을 가능할 수 있을 테니까 보통 이제 사립은 보통 이 경향을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신의 어떤 성향을 체크하는 게 더 현실적인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 좋은 데는 뻔하고 가고 싶은 학교 뻔한데 과연 거기 가서 잘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능 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도 두셔야 돼요. 좋은 학교 선택하면 이걸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때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자, 정시는 수능은 문이과 구별이 없는데 수시는 내신 선택 과목에 따른 이 문이과 구별이 더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경영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문과 성향이다. 그 문과 성향이어도 보면 뭐 어문계열 목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사과나 경영을 생각하는데 그 경우는 이과 애들이랑 같이 내신 경쟁을 해도 괜찮으냐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과로 선택을 했을 때 과목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지면 1등급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 애들만 모인 데가 외고 국제고가 문과 애들만 모인 데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학 선행을 하다 보면 학생이 문과 이과 구별이 명확하게 되는 학생들 그리고 목표가 이쪽인 학생들 그냥 로스쿨을 가겠다 경영 경제 가서 스카이 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외고 선택지를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도 수능 준비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범위가 이제 똑같아지니까. 지금은 외고에서는 뭐 수능을 미적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과 쪽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외고 가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힘들어지는, 뭐 힘들겠지만, 예. 하여간 수학만 빼고 다 잘한다, 완전히 문과 성향이다, 아니면 경영 쪽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경우는 외고도 좀, 외고 국제고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네. 자, 그래서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인데, 어, 일단 뭐 국영수는 하실 거고, 수학은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 최대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게 무조건 막 그 진도를 너무 어머님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뭘 했고 어디까지 뭐 했다 너무 잘하시는데, 학생은 테스트 해보면 맨날 뭐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고, 예, 뭐 잊어먹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머님 진도에 맞추지 마시고 학생이 소화하는 기준으로 진도를 수학은 하시고, 자, 전교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탐에서도 2까지는 하는 게 맞죠. 아까 지금은 2가 ABC로 되지만 이게 2도 다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학, 과학을 선행을 쭉 하는 게 맞고, 국어, 영어는 지금 국어가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의 틀을 잡고 하는 예비고 과정의 국어는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도 내신 영어를 하려 그러면 뭐 문법이나 이런 거 이때 한번 정리하는 게 맞는데, 자, 이런 얘기보다 사실 지금쯤에 더 필요한 거는요, 어머님이 학생한테 직접 이 터치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사이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소리를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학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횟수가 많은 수학이면 제일 좋은 거죠. 예. 아니면 다른 과목이라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어떤 소통을 잘 되는 수업을 꼭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기준으로 너무 선생님이 너무 싹 마음에 드는 선생님만 보면 수업도 잘하는 것 같지만 관리도 아주 빡세게 하는 것 같고, 학생이 될 때까지 남겨서 시키고 이런 수업을 좋아하시는데, 이런 걸 국어도 시키고 영어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탐구까지 시키면 학생은 일주일 내내 너무 빡세게 돌아갑니다. 학생의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다 짜면 힘들어져요. 뭔가 하나는 좀 학생도 재미도 있고 좀 부담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냥 이게 편한 수업을 하나씩은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목 구성, 선생님 구성을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은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고 학생이 뭐 안 맞으면 다른 거로 옮기면 되잖아요. 네. 또는 다양한 수업 중에서 하나씩 골라도 되고, 그래서 학생하고 좀 잘 맞을 수 있는 수업이면서 학생이 좋아할 수 있는 수업을 좀 넣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이 수학을 그게 좋아하면 제일 좋을 수 있고, 아니면 국어나 영어도 괜찮고 탐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고 나면 그 선생님 수업은 되게 재밌어 하면서 잘 따라가고 과제도 다 하고, 수업도 일찍 가서 딱 앞자리에 앉고 이러다 보면 공부에 습관이 들 수 있고요. 그렇게 공부한 과목 성적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얻고 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이 제일 좋은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네. 이거는 수업을 들으면 쭉 성적에 좀 연결이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수능 기준으로는 다 보는 거지만 1학년 내신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문과 학생이라면, 문과 성향인 학생이라면 통합과학을 이번에 하든지 겨울에는 해주시는 게 맞고, 이과 학생이라면 통합사회를 한 번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1등급 받았는데 이쪽에서 하나가 2가 뜨면
이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표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하고 겨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수학이 아직까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수학 위주로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를 최대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하여튼 수학 범위가 이제 예전 수원 수투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부담은 확실히 덜해진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도 좀 부담은 덜해진 거는 맞는데, 다 이게 등급으로 나온 투가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미적 투나 이런 거를 나중에 선택하게 되면 이게 다 5등급제로 다 나오니까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좀 미리 선행을 해 두셔야지 학교 내신할 때 수학하고 과학하고 있으면 다른 기타 과목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 시간 분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에서 미리 선행을 좀 걸리는 건 해두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꼭 100점을 받는 게 좋기는 하지만 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10%까지니까 요거 과목별 시간 배분을 잘하면 다 1111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해야지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좀 학생한테 이런 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지는 상대평가라는 것에 대한 좀 감각을 학생이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학원에 가면 시험 보면 맨날 석차를 주잖아요. 석차 주는 데도 있지만 석차 안 준다 하더라도 평균치하고 뭐 보통 30%나 이런 걸 주거든요. 최고 득점 이런 거 주니까 학생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이런 시험 보는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요 시기부터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국영수는 어떻게든 하시고 과탐도 2까지 하면 좋고, 공통사회 공통과학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고민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 다 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쉽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서부터라도 해서 뭔가 학생이 이제부터라도 좀 뭔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도 생겨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성적도 올라가고 할만하다 이렇게 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선생님들 설명회 이렇게 보시면 우리하고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으로 좀 구성을 하시고, 예, 좀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